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그 재정 만능주의 맹신에 대한 비판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뭐 착한 빚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뭐 얘기들이 있었나 봅니다. 뭐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난 이후에 10차례 그리고 150조에 이르는 추가 경정 예산 편성했는데 실제로는 도움이 안 됐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경제정책, 재정정책이 많이 잘못되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뭐 빚을 너무 많이 낸 거죠. 빚을 뭐 재정 지출이 너무 과도했다라는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피해 보상용 지원, 재정 일자리 사업 등 현금성 복지 지출은 실제로 도움이 됐다라고 보기가 어렵답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선투자 논리가 허구라고 주장을 하네요. 예. 재정이 선투자 역할을 하려면 그 정부 지출 증가분보다 경제성장 폭이 더 커야 되는데 경제성장 폭은 더 작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방만하게 쏟았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뭐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어쩌다가 앞으로 그 금리 인상, 물가 급등, 빚의 복수는 시작됐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이 만들어낸 그 부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해가지고 뭐 국가부채 증가가 뭐 404조, 채무 부율이 14% 늘어나고 추가 경정 예산을 10차례나 150조를 편성했던 거는 정신 나간 짓인 거죠. 미쳤던 거죠. 예. 앞으로 더 무섭죠. 이런 기조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으니까요. 예. 뭐 코로나 위기로 불가피하게 지출 확대 주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뭐 GDP가 늘어가지고 국내 총생산이 늘어서 부채 비율이 괜찮아지기 때문에 채무 확대를 겁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논리가 되게 위험한 거였죠. 뭐 지금 현재 뭐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뭐 재정 확대를 위해 가지고 기재부를 해체하겠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최근 여권에서는 추경 증액 반대 의사를 밝힌 홍남기 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뭐 엄청난 비난을 지금 내쏟고 있죠. 근데 충격적인 거죠. 왜? 빚은 절대로 빚인 거지. 빚이 좋은 빚은 없다라는 거죠. 너무 많이 쓴 거예요. 너무 많이. GDP 늘리려고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자기네 때 좋게 만들려고 대거 빚을 끌고 와가지고 막 써댔다라는 거죠. 그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재정 건전성이 최대한 얼마나 악화됐냐고요. 한때 IMF 이후에 대한민국은 재정 건전성이 되게 괜찮았죠. IMF 이전에는 저축률이 되게 뛰어났던 좋았던 나라였고 IMF 이후에도 빚을 빨리 갚고 그래도 국 외환 보유고나 아니면 재정 건전성이 되게 탄탄한 나라로 전 세계에 인정받을 정도였다는 거죠. 그랬던 대한민국이 지난 5년 동안 해서 정부 부채가 404조가 늘어나고 이런저런 이제 막장 짓을 한 게 이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는 빚의 복수에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국가 채무 비율이 아직 40%라서 예, 그 선진국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출을 확대할 여유가 있다고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어처구니 없죠. 올해만 지나면 채무 비율이 50%를 넘어간답니다. 매우 우려스럽고 매우 심각한 수준인 거죠. 그런데도 이번에 또 추경 심의를 또 본격화하고 있잖아요. 이미 14조 제출했는데 민주당은 35조 이상 더 증액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50조 안팎의 추경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돈 쓰는 놈들만 있고 그러면 돈은 갚는 사람은 누구냐고요. 결국엔 다시 국민들한테 다 뒤집어 씌우겠다라는 개수작 부리는 거잖아요. 되게 나쁜 놈들이에요. 되게 나쁜 놈들. 돈 주고 표를 사겠다라고 하면 매표행위인 거죠. 이게 나라인가 싶을 정도로 되게 씁쓸하고 되게 암담하죠. 과도한 재정은
결국에는 저성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빚이 늘어나니까 그 빚을 감당하려고 이자 더 내야 되고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은 나중에는 실제로 쓸 돈이 필요할 때 쓰지 못한다라는 거죠. 계속 이제 국채 발행하고, 국채 발행하면 시장금리 올라가고 민간 투자는 줄어들고, 채무가 늘어날수록 세금 부담은 더 늘어날 거고, 그러면 이제 개인들은 세금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축은, 소비는 조정될 수밖에 없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타격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국채 발행은 나중에 쓸 돈을 미리 땡겨 쓰는 거죠. 뭐 세금 올릴 거잖아요, 결국에는. 당연한 얘기인 거죠. 당연한 순서인 거죠. 뭐 부채가 늘어나는데 뭐 부담이 안 늘어난다라는 얘기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뭐 임금 삭감, 실업, 줄도산, 파업, 이런 모습들이 우려스러운데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갑자기 힘들어진 취약계층을 돕고, 자금 지원, 자금난에 시달리는 기업에 지원해서 나라의 경제 안정을 지키는 게 필요하죠. 근데 너무 과도하게, 너무 무리하게, 방만하게 재정을 펼치는 건 언제든지 부메랑이 돼서 빚의 복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 결국에는 세금 인상으로 되돌아오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점점 더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의 경기는 안 좋아지고 악순환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축을 해야 되고 빚을 줄여야 되는데, 빚을 내서 소비해가지고 잘 살게 만든다라는 건 결국에는 조작이고 가짜고 사기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스위스는 GDP 대비 재정지출 비중이 30%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달러.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은 GDP의 40에서 50%의 재정을 쓰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라지만 돈을 잘 버는 나라이면서 돈을 덜 쓰는 것과 돈을 적게 벌지만 돈을 더 쓰는 건 누가 보더라도 결말이 어떨지 뻔히 안다라는 거죠. 버는 돈보다 더 쓴다라는 건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될 수 없는 거죠. 왜? 그로 인한 나중에 그 부담은 누가 다 뒤집쓰냐라는 거죠. 결국에는 국민이 뒤집쓴다라는 거죠. 국민이. 재정 만능은 없다. 재정 만능주의, 맹신주의는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못 이겨낸다는. 지금 이제 한국 경제는 매우 어려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이제 처해 있죠. 2021년에 550조의 총지출 규모로 편성했는데 이미 지금 600조가 넘어섰죠. 예. 뭐 한국판 뉴딜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지만 사실상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일단 하고 보자라는 도덕회의도 많고, 정부가 지난 5년간 100조 원이 넘는 일자리 예산 투입했지만 일자리가 제대로 늘었냐고요? 아니죠. 매우 심각하고 매우 우려스러운 그런 정책들을 펼쳤죠. 그 때문에 나라가 점점 망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울하고 암담하고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죠.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냉정하게 우리의 현실을 내다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재정 여력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정치인들을 혼내야 됩니다. 매우 심각하고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절대로 괜찮지 않습니다. 예. 뭐
지금은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때인 거지 빚을 낼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입니다. 재정 만능주의에 빠져서 지난 5년간 무리하게 빚냈던 지금 정부의 시대에 살고 있는 국민들만 더 힘들어지는 거죠. 씁쓸하고 안타깝고 황당할 뿐입니다. 아무쪼록 어떻게든 정부가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게끔 국민들이 좀 더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은데 어떨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라 망치고 있는 이들이 너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안전하게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